이제 통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갖고 통일에 대해서 조금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통일을 좀 이제 좀 가볍게 받아들이고 생활화 또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뭘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좀 이걸 통일 이야기를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제 통일학 개론. 근데 처음에는 이야기로 풀어보는 통일 이야기 하다가 또는 이제 통일 이렇게 하다가 너무 또 가벼운 것 같아서 통일학이라고 하고 또 이걸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개론으로 하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들은 감성을 쪽으로 이제 통할 텐데 그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서 이제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이제 그 이연복의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 만화로 한 거. 여러분도 부모님 세대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도 이제 그 웹툰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웹툰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걸 생각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 두 사람한테 제가 제 책을 주면서 이걸로 한번 웹툰을 만들어 보자 그랬더니 일단은 저한테 좋겠다 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그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웹툰이 별로 흥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인기 있는 저 드라마 보면 다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잖아요. 뭐 최근 뭐 국민 뭐 그 사형 투표인가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뭐 다 뭐 여하튼 여러 가지가 웹툰은 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여하튼 처음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일부를 선택을 했어요. 통일부를 선택했을 때 그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 정말 말해서 세속적으로 봐서 별 도움도 안 되는데 뭘 가느냐. 차라리 뭐 딴 데를 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 20대 때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좀 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 유익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그때 80년대의 그 시대적인 화두가 이제 통일 문제였어요. 그래서 통일은 이제 정부가 하는 거니까 이제 정부에 들어가서 이제 통일 업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89년부터 이제 해왔죠. 그런데 참, 통일 문제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 그때 생각은 한 30년 정도 공직생활 하면 그 사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남북 관계도 큰 변화가 있고 그러면 이제 저쪽 뭐 하는 이야기 뭐 하지만 이제 평양에 가서 이제 초대 이제 남쪽 출신 뭐 평양시장도 해보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이제 생각도 갖고 이제 들어갔는데 결국은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매우 이제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적인 염원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자책감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러한 게 통일이라는 게 쉬웠으면 끝났겠죠. 우리가 분단되고 난 다음에 지금 벌써 78년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쉽지 않지만 그 나중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결과가 있는 것이다. 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세대가 이제 그 만들어낼 거다라는 거죠. 그 이제 이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까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MZ 세대로서 실용적인 중국과 베트남의 체제가 다르다고 해서 가요. 솔직히 말해서 저나 이제 기성세대 옛날에 뭐 법적으로 통제도 됐지만 저기 공산주의 국가 가면 뭔가 이게 아직도 좀 어색하고 그래요. 잘 못 가. 하나 단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한일 관계. 요즘 한참 뭐 논란이 많지만 뭐 일본 제품 불매한다. 일본 안 가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 이제 소위 그 엔화가 이제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 이제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뭐 거기 가면 뭐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다 깔려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제 젊은 층이 그 일본이 우리에게 그 못된 짓 한 거 그걸 모르느냐? 알아요, 알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잘못된 게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안 해요. 그거는 일본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 했다.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거지만 이게 소위 뭐 일본 제품 필요한 거 사고 또 일본에 관광하는 것은 별도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좀 그 기성층 표현에 의하면 그건 이제 실용적 이제 태도다. 그런데 여러분들 표현에 의하면 이제 쿨하다라는 거죠. 쿨. 근데 그게 여러분들은 그렇죠.
근데 북한에도 여러분들 같은 동일한 세대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쿨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제가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되지 않더라도 쿨한 젊은 층끼리는 분명히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교류 협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성세대나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안 돼. 자, 하나 예로요. 이제 제 아버님이 이제 6.25 참전용사예요. 제 장인 어르신도 6.25 참전용사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사위가 통일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대북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놓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저 빨갱이들한테 왜 저게 옥수수고 식량 지원을 하느냐. 그거 하면 우리한테 이게 총탄이 돼서 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전쟁으로 할 건 아니고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그리고 또 북한 주민이 같은 동포인데 굶어 죽는 걸 우리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지원한다. 그러면 그때 되면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뭐 그거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이 가슴으로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북한에도 있어요. 이제 최근에 7월 27일 날 북한은 그걸 전승 기념일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거의 괴멸됐는데 뭐 그것도 보면 오펜하이머 영화 보셨겠지만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을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이제 소위 그 중국이 개입하지 못하고 북한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서 쓰자라고 했는데 트루만 대통령이 이렇게 썼다가는 저기 그 소련이 개입되고 또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쓰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썼다. 그때는 중국은 핵무기가 없어요. 64년이니까. 소련만 이제 48년이고 그런데 이제 과연 그때 소련이 그렇게 북한에 대해 사회적 이익을 가지고 있었을까? 참 그게 이제 역사는 선택의 순간이에요. 근데 여하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돼서 자기들이 이제 한 2년 동안에 이제 협상을 통해서 정전협정을 했고, 근데 그걸 자기들이 이제 승리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 왜곡하고 하는 거는 정말 문제죠. 근데 여하튼 북한에도 인민군으로 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그 군, 그 다음에 유엔군하고 서로 싸웠던 사람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정서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노병이라고 해서 다 이제 세상에서 이제 무대에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MZ세대가 80년대부터 하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금 30대, 그 다음에 또 이제 40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대가 그 사회의 중심 세력이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일 간에 그런 복잡한 게 있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제 서로 소통하듯이 남북 관계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겠다 이제 싶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저 때는 이제 그걸 못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께 하나 좀 그래도 약간 좀 머쓱하지만 그래도 한 게 있다. 나도 좀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걸 이제 찾아봤어요. 하나도 못 했다 그러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제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통일에 대한 염원 중에 하나가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 경의선에서 열차가 50년에 6.25 전쟁이 있어서 이제 북한군의 이제 포탄에 기관차가 맞고 이제 그게 멈춘 걸 그게 이제 장단력 전기기관차에 저게 이제 우리 군인들이 확보를 하고 이제 사진 찍은 건데 그걸 이제 임진각에 지금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하고 있죠. 근데 2007년하고 2008년 1년 정도 우리 서울역에서 개성까지 이 열차가 운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2008년에 뭐 개성공단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남북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핵 문제가 불거지니까 개성공단을 이제 좀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기분 나쁜 거예요. 개성공단 서로 하는데 남쪽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개성공단에 있는 이제 남북 교류협력 협의사무소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공무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북한 지역에 우리 공무원이. 거기